안녕하세요. 6.3 대선을 앞두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죠. 네, 맞습니다. 정말 정신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. 오늘 저희는 최근 주요 신문 사설들을 좀 보면서요.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들,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네, 특히 작년 12월 3일 그 비상계엄 선포 시도 관련 수사, 이게 급물살을 타고 있고요. 그렇죠. 그래도 갑자기 막 부각된 간첩 사건들도 있고 맞아요. 사법부 독립성 논란까지.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 사안들의 핵심을 저희가 좀 짚어보고 당신께서 현 상황을 좀 다각도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먼저 가장 큰 뉴스 중 하나죠. 12.3 비상계엄 시도 관련해서요. 한덕수 전 총리하고 최상목 전 부총리 이분들이 출국 금지되고 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. 이런 소식이에요. 네네. 세계일보 사설이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뤘는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일까요?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? 네, 그게 뭐랄까 핵심적인 이유는 역시 새로운 정황 증거, 이게 나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. 특히 대통령실 CCTV 영상 분석 결과 같은 거요. CCTV요? 네, 이 증거들이 만약에 이분들이 그동안 계엄 선포 몰랐다, 반대했다 이렇게 주장해온 것과 좀 다르다면 오, 그러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. 그렇죠. 엇갈리면 큰일 나는 거죠? 네, 세계일보나 한겨레 사설 모두 이 점을 주목하고 있고요. 만약에 묵인이나 동조 사실이 드러난다. 그러면 이게 단순 위증을 넘어서 내란죄 공범 혐의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어요. 내란죄 공범이요? 와, 파장이 정말 크겠네요. 네,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근데 있잖아요.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한겨레 사설이 지적한 것처럼요.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썼던 그 보안폰, 비화폰이라고 하죠. 네, 비화폰. 그 데이터가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거예요. 이건 뭐 그냥 실수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?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 이렇게 봐야 할까요? 네네. 한겨레 사설은 바로 그 점을 아주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. 이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 가능성은 또 수사 초기에 검찰이 좀 소극적이었잖아요. 맞아요. 그런 비판이 있었죠. 네, 그런 논란이랑 맞물리면서 결국 특검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에 더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군요. 특검 얘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. 네, 단순히 그냥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번질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진실 규명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. 정말 첩첩산중이네요. 이렇게 과거 정부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와중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 안보,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중국군한테 군사기밀 넘긴 육군병장 사건도 있었고 또 제주도에서는 북한 간첩단 사건 그렇죠.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니까 세계일보나 조선일보 사설 보면 마치 안보 시스템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다 이런 우려를 하더라고요. 네, 그 점을 좀 주목해야 하는데요. 이런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온다는 점이에요. 그냥 군사 기밀 유출뿐만 아니라 뭐 군사시설 불법 촬영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었나요? 네, 심지어 첨단산업 기술 유출 시도까지 그 형태도 아주 다양합니다. 정말 다양하네요. 그리고 특히 두 신문 사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. 그게 뭐냐면 지금 간첩죄가 북한 간첩한테는 적용되는데 다른 나라 간첩 활동에는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. 법에 그런 허점이 있군요. 북한 외에는 좀 애매하다. 네, 법적 허점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다른 나라 스파이를 잡아도 처벌하기가 좀 애매한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간첩죄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. 혹은 최근에 경찰로 넘어간 국정원의 대공수사건 있잖아요. 주로 북한 간첩 잡는. 네네. 이거를 다시 국정원으로 돌려놔야 한다. 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군요. 맞습니다. 두 사설 모두 안보 공백, 이걸 빨리 메워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. 네. 그만큼 이제 안보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주장들인데요. 물론 뭐 국정원 권한 강화, 여기에 대한 우려나 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연히 있습니다. 그렇죠. 견제도 필요하니까요. 네. 하지만 이 사설들은 지금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니까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,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안보하고 또 인권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이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.
정말 어려운 문제네요. 자, 그럼 보면 계엄 수사로 과거 정부 문제가 나오고 지금은 또 안보 불안이 커지고 이런 혼란 속에서 정치권이랑 사법부 관련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어요. 네, 그렇죠. 한겨레는 보니까 김문수 후보 캠프에 윤상현 의원이 합류하면서 너무 강경 보수로 가는 거 아니냐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요. 네. 또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사법부를 너무 압박한다 여기에 대한 법조 원로들 비판 성명을 크게 다뤘어요. 이 개별적인 사건들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? 정확히 보셨습니다. 이게 표면적으로는 다 별개 사건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. 사실은 대선을 코앞에 둔 이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, 이거랑 다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. 아, 역시 선거 국면이랑 무관하지 않군요. 네. 계엄 수사나 안보 문제는 다음 정부의 정통성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고요. 또 사법부에 대한 압박, 이거는 자칫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 자체를 흔들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삼권 분립은 정말 중요한 건데. 네. 그래서 파장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. 결국 보면 새 신문 사설 모두 강조점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요. 이 모든 현상들이 결국 국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. 이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겁니다. 네. 정리를 좀 해보면요. 대선 전국에서 11.3 계엄 수사는 이제 중대 분수령을 맡고 있고 네. 동시에 현실적인 안보 위협은 점점 커지고 있고 그렇죠. 또 이런 정치적 갈등이 사법부의 독립성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다. 네. 이게 오늘 저희가 살펴본 사설들의 공통된 진단인 것 같네요. 아, 정말 복잡하고 엄중한 시기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. 그렇습니다. 당장의 선거 결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. 이 사설들이 던지는 더 근본적인 질문은 아마 그 이후의 대한민국에 대한 것 같아요. 이후의 대한민국이요? 네. 이런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군, 정보기관, 사법부, 또 정치권, 여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.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.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, 예를 들어서 한겨레 사설에서 제안했던 문민 국방장관 임명 같은 거요. 아, 문민 국방장관이요? 네, 그런 제도적인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아마 당신께서도 앞으로 이 점들을 계속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신뢰 회복과 제도 개혁. 앞으로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